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의사 생활을 55년 넘게 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독감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조금 심한 감기겠지, 백신 맞았으니 나는 괜찮겠지 하는 방심과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매 겨울마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요 하면서 들어오셨다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미 폐렴이 크게 번져 있는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을 미루다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인공호흡기를 끼게 된 할아버지들, 백신 맞았는데도 독감 걸렸으니 소용없네요 하시면서 사실은 심장병, 당뇨, 콩팥병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진 몸 상태를 전혀 모르고 사셨던 분들. 저는 정혜환입니다. 올해 82이고 평생 감염내과와 노인의학만 파온 의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시작해 호흡기 중환자실, 응급실, 노인 전문 외래를 거쳐 지금은 작은 의원에서 어르신들만 보는 의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독감이 왜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한지, 백신은 우리를 어디까지 지켜주고 어디까지는 지켜주지 못하는지, 그리고 비타민과 음식, 생활 습관을 어떻게 써야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평생 환자들 곁에서 지켜본 경험과 최신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천천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독감을 괜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가볍게 여겨서 목숨을 걸 일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궁금한 점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독감이 이렇게 무서워질까요? 젊을 때는 이틀 3일 앓고 지나가던 병인데 이른을 넘기고 나면 왜 생사를 가르는 병이 되는 걸까요? 의학에서는 이것을 면역 노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군대가 늙어간다는 뜻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백혈구,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다시 들어오면 빨리 잡는 기억세포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한국예방의학회지에 실린 자료로도 65살 이상에서 독감과 관련된 사망 비율이 젊은 층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독감에 걸려도 하루 이틀 푹 쉬면 금세 괜찮아지셨을 텐데 요즘은 어떠십니까? 몸살을 겪고 나면 한 달 내내 기운이 없어서 고생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여기에 또 하나가 더해집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콩팥약. 약 봉지가 두껍다는 것은 그만큼 몸에 약한 고리가 많다는 뜻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이 약한 고리들을 정밀하게 노립니다. 호흡기에서 시작된 염증이 폐 깊숙이 내려가면 폐렴이 되고 폐렴이 생기면 혈액 속 염증 물질이 온몸을 돌며 혈관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큰 혈관 사고 위험이 독감 후 한동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과학저널에 보고된 연구들을 보면 독감에 걸린 뒤 한 달 동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늘어났다는 결과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또한 콩팥과 심장은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감으로 탈수가 되고 열이 나면 심장은 더 빨리 뛰어야 하고 콩팥은 충분한 피를 공급받지 못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신부전, 만성 콩팥병이 있던 어르신은 이때 버티지 못하고 급성 악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 독감은 호흡기만의 병이 아니라 온몸의 약한 부분이 한꺼번에 시험을 받는 계기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첫 번째, 지금 본인의 고혈압, 당뇨, 심장병, 콩팥병, 뇌졸중, 암치료 중, 스테로이드 약 복용 중인지 등의 병력을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이 겹쳐 있다면 독감 위험도가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오래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면 가을, 겨울 독감 유행 전에 맞는 것이 좋지만 아직 유행이 한창이라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처럼 늦게라도 맞는 편이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가정의 체온계, 혈압계, 그리고 자신의 약 목록을 한꺼번에 모아 두십시오. 독감이 의심될 때 이 세 가지는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독감이 무섭다고 해서 집 안에만 웅크리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운동도 잘하고 체력도 좋으니 상관없다 하고 아무 대비도 안 하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가벼운 감기만 걸리셨더라도 65살을 넘기고 나면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나는 원래 건강하다는 과거의 기억에 기대지 마시고 지금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긍정적일 때만 쓰시고 건강 앞에서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처럼 노년층에게 독감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전신질환의 급성 악화를 부르는 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감기와 독감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구별이 왜 목숨과 연결되는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인지 독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감기와 독감은 모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지만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쪽은 독감입니다. 감기는 콧물, 미열, 서서히 시작되는 기침처럼 일상생활을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독감은 대개 폭풍처럼 시작됩니다. 전날까지 멀쩡하셨던 분이 오후부터 갑자기 오한이 심하게 오고 몸이 두들겨 맞은 사람처럼 쑤시고 서 있을 힘이 없어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집니다. 열은 갑자기 38도 이상으로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안에 갑자기 38도 50 이상으로 열이 오른다. 두 번째, 머리, 근육, 관절이 온몸에 심하게 쑤시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울 정도다. 세 번째, 배고픈 생각이 전혀 안 나고 일어나서 움직이기가 싫을 정도로 기운이 빠진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다면 독감을 강하게 의심하고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동네 의원에서 진찰과 신속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독감은 항바이러스제를 쓸 수 있는 황금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으면 늦을수록 위험해집니다. 여기서 열과 해열제에 대한 오해도 풀어야 합니다. 열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무기이지만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폐질환이 있는 어르신에게 고열은 심장 박동수를 과하게 빠르게 하고 호흡 곤란을 심하게 할 수 있어 열 자체가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열이 난다고 겁부터 먹지 말고 체온을 정확히 재서 기록한다. 두 번째, 심장병, 뇌졸중, 폐질환이 있는 분은 더 낮은 체온에서도 의사의 지시대로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너 시간 간격으로 해열제를 계속 먹어도 열이 내리지 않거나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거나 정신이 혼미해지면 즉시 응급실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열을 무조건 내릴 것인가, 버틸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 몸 상태에서 어떤 선택이 더 안전한가입니다. 이 판단을 혼자 하시기보다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상황이 급하면 응급실 의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행 팁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에 반드시 준비해 두실 것은 전자체온계, 평소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 종류와 용량을 적어 놓은 메모지, 그리고 담당 주치의 연락처 혹은 병원 이름입니다. 열이 날 때 기억할 문장 한 줄은 체온을 재고 숨과 의식을 살펴본다. 혼자 버티지 말고 위험하면 바로 도움을 청한다. 이 한 줄만 지키셔도 불필요한 공포와 불필요한 지연 둘 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열이 나면 독감을 의심하고 빠르게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은 독감 백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독감 백신 맞아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저는 백신을 지나치게 과장하지도 소용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나라의 연구를 보면 65살 이상 어르신이 독감 백신을 맞으면 독감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이 꽤 의미 있게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독감에 절대 안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걸리더라도 폐렴, 심장, 뇌 합병증으로 이어져서 중환자실까지 가는 비율을 줄여주는 안전벨트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을 독감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심장병, 뇌졸중 병력, 당뇨병, 만성 폐질환 등의 병력이 있다면 백신은 필수에 가까운 권고입니다. 백신 맞았는데 왜 독감에 걸렸냐는 말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 종류와 백신에 들어간 균주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년층은 젊은 사람보다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르신에게는 용량을 높인 백신이나 면역 반응을 더 강하게 자극하는 백신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백신은 혈액과 면역세포 수준에서 몸을 준비시켜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퍼질 때 훨씬 빨리 잡도록 도와줍니다. 백신은 방탄 유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종이우산도 아닙니다. 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실행 팁입니다. 매년 가을 독감 백신이 시작되는 시기에 미리 일정을 잡아 두십시오. 65살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 대상인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심장,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담당 전문의에게 어떤 종류의 백신을 언제 맞는 것이 좋을지 꼭 상의하십시오. 주의할 점은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마스크, 손 씻기,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백신 하나 맞았으니 다 됐다는 안심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 영상을 보면 비타민C, 인삼, 마늘, 생강, 꿀 이야기가 끝없이 나옵니다. 하루 만에 면역력 2배 이런 말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흔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평생 환자들을 보면서 영양과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비타민 C와 음식에 대해 균형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분명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고 콜라겐 합성을 돕고 일부 면역세포 기능을 도와줍니다. 일부 연구는 비타민 C가 감기 증상의 기간과 강도를 조금 줄여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비타민 C가 독감을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전문 학술지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아직 고용량을 먹는다고 해서 백신을 대신한다거나 폐렴과 뇌졸중을 확실히 막는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또 하루 1000mg처럼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일부 사람들에서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한 어르신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콩팥이 약하신데 고용량 비타민 C를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평소 식사가 괜찮은 분이라면 하루 500에서 1000mg 정도의 보충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타민 C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여전히 알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싱싱한 김치, 제철 과일, 각종 채소, 이것들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자연의 비타민 창고입니다. 마늘, 생강, 꿀은 어떨까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일부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지만 독감을 확실히 막아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생강은 몸을 덮게 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며 꿀은 목을 부드럽게 하고 기침을 덜하게 해줄 수 있지만 역시 치료약이라기보다는 증상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조력자에 가깝습니다. 실행 가능한 식단 팁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최소 2가지 색깔 이상의 과일과 3가지 색깔 이상의 채소를 드십시오.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귤, 초록색 시금치, 흰색 무,
이런 식으로 색깔을 섞어 보시면 됩니다. 김치나 나물 반찬을 짜지 않게 조절하면서 드십시오. 당뇨가 있는 분은 꿀을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꿀은 좋은 성분이 있지만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한두 숟가락 선에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과 음식은 우리 몸의 면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닥을 받쳐주는 바닥판입니다. 하지만 독감이 이미 폐까지 내려가 심장과 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백신, 항바이러스제 같은 근본 치료가 필요합니다. 둘을 섞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면역을 튼튼히 하는 것은 평소의 일이고 독감 발병 시에는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79살의 이준상님이 응급실에 오신 날은 한겨울밤이었습니다. 사흘째 열이 났지만 감기약만 드시다가 갑자기 호흡이 힘들어졌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부전, 뇌졸중 병력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체온은 39도 8, 산소 포화도는 위험했고 엑스레이에 폐렴 소견이 보였습니다. 독감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독감이 폐렴을 불러왔고 심장과 콩팥이 동시에 부담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투 끝에 열흘 만에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지만 독감은 준상님의 심장과 폐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준상님은 내가 미련했지. 아내가 병원 가자고 했는데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독감 예방 주사도 작년엔 못 맞고 그게 이렇게 크게 돌아올 줄 몰랐어요. 라고 후회하셨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유혹인지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의 경험도 있습니다. 늘 건강했고 예방접종을 걸은 해에 갑자기 독감으로 고열이 났습니다. 체온은 39도 9였습니다. 저는 좀 지켜보자는 생각을 버리고 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양성 판정을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나흘 만에 아내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독감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기적의 약도, 기적의 음식도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일찍 움직이는 용기, 정확한 정보, 그리고 준비된 생활 습관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준상님의 사례와 제 아내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독감에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24시간의 대응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년층에게는 독감 발병 후 첫날, 첫 24시간이 그 이후의 삶의 질을 가를 수 있습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 첫 24시간 동안 해야 할 4가지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체온, 호흡, 맥박을 재서 종이에 적습니다. 평소 맥박수나 호흡수를 모르신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측정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물과 전해질을 조금씩 자주 마십니다. 도무지 입에 물이 안 넘어갈 정도로 힘들다면 그 자체가 탈수와 전신 상태 악화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혼자 집에서 버티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몸을 무리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독감은 이미 몸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이때 장을 보러 나가거나 집안 대청소를 하거나 손주를 돌보려고 애쓰면 그만큼 바이러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독감에 걸리면 며칠 동안은 모든 외부 활동을 멈추고 절대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네 번째, 항바이러스제 사용 여부를 빠르게 결정합니다. 독감에 쓰는 항바이러스제는 발병 후 24에서 48시간 안에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 만성질환자는 내일까지 보자 하고 미루기보다 초기에 진료를 받아 필요하다면 약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은 의사와의 상담 후에만 결정해야 하며 독감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먹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제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야 하는 위험 신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체온이 40도 이상 계속되거나 해열제를 써도 전혀 내려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몸의 염증 반응이 통제 불능 상태에 가깝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숨이 차서 평소처럼 말하기가 어렵고 입술이나 손끝이 파랗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폐렴이 심해져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가슴이 쥐어짜는 듯이 아프거나 맥박이 지나치게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장 근육이나 혈관에 염증이 옮겨가거나 신부전이 악화됐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 눈이 풀리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겼거나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8시간 이상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갑자기 매우 적어진 경우입니다. 이는 심한 탈수나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신호이며 신부전이나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5가지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 5가지 문장을 종이에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두시기를 권합니다. 혹시라도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나를 한번 읽어보시고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왜 독감이 노년층에게 10배나 더 잔인한지, 감기와 독감의 차이, 백신의 진짜 역할과 한계, 비타민과 음식이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이미 걸렸을 때 첫 24시간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환자들을 보며 제가 내린 결론은 참 단순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꾸준히 실천하는 힘입니다. 65살이 넘으면 몸의 군대는 서서히 늙어갑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분은 가을이 오면 미리 예방접종을 받고 겨울이 오면 목과 발과 허리를 따뜻하게 챙기고 손을 자주 씻고 마음과 잠을 지키며 살려고 애씁니다. 반대로 나는 괜찮다, 나는 원래 튼튼하다 하면서 예전의 기억만 붙잡고 사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병실 침대에서 크게 후회하십니다. 저는 80이 넘어서야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몸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몸을 더 아껴야 할 이유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몇십 년 묵은 식습관, 잠버릇, 옷 입는 습관, 운동하는 시간을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단 하나만 정해서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오늘부터는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비누칠손 씻기를 20초 이상 하겠다. 오늘부터는 밤 11시를 넘기지 않고 불을 끄고 눕겠다. 오늘부터는 제철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한 번은 꼭 챙겨 먹겠다. 이 작은 한 걸음이 독감뿐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암, 치매까지도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환자 곁에서 돈보다 건강을 먼저 챙긴 분들이 마지막까지 얼굴이 편안했다는 것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돈보다 마음이, 운보다 습관이 만드는 것임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그게 인생이지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저에게는 더 많은 어르신께 균형 잡힌 의학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강 문제는 무엇인지, 독감에 대해 가장 헷갈리는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제가 80이 넘은 의사의 눈으로 차분히 읽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정성껏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이번 겨울을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건너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